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이재춘 대사님 모시고 지금 최근 북한 핵 문제 21일날 북한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됐는데 핵심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은 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다, 뭐 경도는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저희가 뭐 요즘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많아서. 대사님, 지금 어떻게 핵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본질이 완전히 이상하게 예. 바뀌었죠. 예. 네. 뭐 20일 날 소위 북한의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전원위원회라는 데서 예. 소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핵실험 안 하겠다. 예. 그리고 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 예. 그게 요지죠. 근데 그러한 소위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그 전제가 있어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소위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 이것이 완전하게 승리했다. 그 노선이. 그건 뭐냐면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죠. 핵무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뭐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그거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이라는 것은 벌써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오면서 그건 이미 지반이 거의 다 일부는 무너졌고 다 거의 무너졌고 엊그제 지금 다시 2.3 뭐 2.5 정도 2.5 정도의 또 그 지진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이제 쓸모가 없는 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있으나 폐쇄를 하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생색을 내고 폐쇄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경제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핵을 완전히 가져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얘기라든지 뭐든지 허락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가 뭐 그걸 환영한다 어쩌고 떠들고 지금 뭐 또 대한민국 언론이 거의 관영 언론이 돼가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고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그 실현 직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개탄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그 양식 있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이 27일 날 문재인 김정은이 회담 본다는데 거기서 뭐 별별 뭐 그 미사고를 다 쓰고 그래서 합의문을 뭐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북한이 이제 핵은 가진 것을 핵을 그대로 두고 한국의 경제 협력으로서 이제 돈을 끌어쓰겠다는 건데 거기에 춤추고 장단 맞추는 일을 하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갈 길은 뻔해요. 그 우리가 그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핵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 북한하고 무슨 협력을 강화한다 어쩌고 하면은 이건 바로 우리가 북한 핵의 그 인질이 되는 것이고 핵은 영영이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생존을
거의 의뢰해온 한미동맹마저 이제 예. 그 깨지는 것이고 예.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를 뭐 속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뭐 저기 핵은 이미 만들어놨고 더 이상 안 만들겠다. 근데 생생내면서. 근데 뭐 지금 그런 기반 시설들이 다 이미 붕괴되고 쓸모없는 거니까 어차피 쓸모없는 거 그냥 네. 버리는 척 하면서 좀 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쇼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는 지금 뭐 아주 뭐 환영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한국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는 얘기들이 무슨 종전선언이다, 뭐 평화협정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제 휴전 상태에 있는 그 휴전협정을 언젠가는 그 평화협정으로 물론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을 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지금 핵을 버리는 것 같은 모양새는 취하지만 핵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거기 북한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비핵화의 조류에 맞춰서 이제 자기들이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소위 핵 보유국끼리 하는 군축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핵을 가졌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 기정사실 위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하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핵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핵이 지금 뭐 시리아나 이런 이란이나 이런 데로 수출돼서 이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갔다는 설도 있죠. 벌써 뭐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세 개인가 수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격을 했고, 얼마 전에도 그 시리아에서 그 두마에 대한 항공무기 공격,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군사 시설을 갖다 파괴했죠. 다마스커스 근처에. 그거는 뭐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그 핵에 대해서 그 굉장히 불투명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치 핵을 버릴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유국을 주장하는 이런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리가 없죠. 지금 이미 북한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 그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정말 한국도 그렇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아주 이걸 바보 취급하는 건 맞아. 그냥 모욕하는 거 일종의. 근데 거기에 만일 27일 날 문재인 가서 장단을 같이 맞춘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 한미동맹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후에 나올 결과가 뭡니까? 한국에서 모든 이 외자가 다 빠져나가고 그것도 그렇고 우선 북한 저는 악의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가 가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얘기한 이후에 나온 답변이 바로 그 발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을 그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한 거죠. 예, 그거는 미국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 결과는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고, 또 아직 뭐 김정은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니니까 그 6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만약에 김정은을 만나면은 이런 모든 이 거짓된 것들, 이 쇼, 위장 이런 것이 이제 그 거쳐질 날이 곧 오지요. 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정부가 이번에 좀 명확하게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이번에 그 평양 뭐 예술 공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차량이 10대가 갔으면은 10대가 다시 다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대나 두 대가 덜 넘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방송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위성 전파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미사일 추종용 컨트롤 박스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안보 전문가들이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돌아가는 게, 북한은 뭐 핵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또 지금 뭐 방송 장비들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100% 돌아왔는지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좌파 정권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 장비들이 넘어갔다가 못 돌아온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이 전문가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의 그런 뭐 위장 공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놀아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컨트롤 박스로 쓰인다는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 우리한테 올 피해가 이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심각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전문가분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그 김대중 정권 때 소위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우리 언론사 사장들이 48명인가 대학으로 가서 김정일하고 만나고, 그때 일종의 언론사 사장들이 말하자면 충성맹세 비슷한 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김정일 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 지침이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김정일 꼭 무슨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지금 뭐 거기에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이설주 여사까지, 그것도 이제 공용어가 돼가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그 특히 내가 듣기에는 MBC가 그 방송 장비를 많이 가져갔죠. 그때 MBC의 사장하던 지금은 돌아간 분이 있어요. 그분 있을 때 그런 이제 방송 장비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방송 차량이 한두 대 아직 통째로 안 왔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도 지금은 최신의 그 전자장비가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다 남겨두고 그 최정의 통신 장비 부품들이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여졌다 하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그 북한 선수 다녀왔나요? 태권도 다녀왔나? 북한의 그 만경봉호라는 큰 배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뭐 화물 트럭이 뭐 수십 대가 들락날락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싣고 온 곳이 몇인지 여기서 가져간 게 몇인지 모르지만은
그 만경봉호에 무엇을 실어 보냈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정부는 알지. 그러니까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알 것인가. 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 수집을 했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김대중이가 순환공항에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43분 동안이가 자동차 같이 타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까지도 미시아에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니까 이거 지금은 발표는 안 하지만은 다 그런 것이 잡히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올림픽도 그렇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도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느닷없이 김정남하고 김여정이가 특별기 타고 여기 왔는데 그 비행기에 뭐 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갈 때 뭘 실어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이 사람들이 발표 안 하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은 특히 그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겠죠. 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북한 그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그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이 제재를 허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한국이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금방 이제 방송 장비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방송 장비에 들어가는 뭐 첨단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은 미사일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뭐 카메라 렌즈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 다 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방송 차량 같은 경우는 미사일 관제 컨트롤 센터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 국제 공조가 깨져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가 깨지는데 한국이 지금 구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한국까지도 제재를 같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황, 지금 자세로 계속 나가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국까지 제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다만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만남 그것이 이제 아직은 실현됐나 안 됐나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다 이제 미국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만일 김정은이가 계속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데 비핵화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다 증거로서 드러나면은 미국이 그걸 그냥 가만두지는 않고 그걸 공격을 하든지 무너뜨리든지 할 때 그때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대상은 김정은 정권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뭐 한국의 철강이나 뭐 전자제품들이 다 지금 뭐 관세가 올라가고 뭐 그리고 뭐 통관 지연뿐만 아니라 뭐 쿼터제 해서 이렇게 수출 물량이 축소되는데 뭐 그런 경제 보복을 벌써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야 돈은 미국한테 돌아가지고 왜 북한에 갖다 주냐 뭐 이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는 못하겠다 끝까지 그랬죠. 근데 지금 미국은 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이 주적으로 보고 있는 김정은한테 여기서 그 영합하고 이제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나오면은
결국 대한민국도 적의 친구는 뭡니까? 적이죠. 같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나는 2월 27일 날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요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그 국제적인 유엔과 기타 우리 우방국들의 대북 제재 근간을 흔드는 그런 합의를 하면은 그건 당장 적대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꾀를 짜내겠죠. 둘이서 그냥 머리 숙이고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그런 정부죠. 지금 예비회담이 뭐 고위급 회담이 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야단 안 맞게 좀 하겠냐. 어? 그걸 지금 머리를 짜내는 거죠. 참 난감한 게 바보들 둘이 모여가지고 머리 짜매갖고 그게 참 미국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좀 딱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이 5조가 넘다더라고요. 기업가고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정보망도 막강할 거고 또 바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의 그 정보망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북한을 어떻게 손봐야 될지, 중국을 손봐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속이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 뭐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지난번 부활절 연휴 기간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제 북한에 가서 오늘 일본 신문들 나온 거 보니까 2박 3일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김정은이하고 여러 차례 만났다. 식사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김영철이도 만나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폼페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폼페이오가 지명되기 직전까지 북한의 ICBM 이것이 이제 2~3개월 내면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다. 뭐 이런 얘기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그럼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턴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CIA 국장이면서 국무장관 지명받은 폼페이오가 거기 갔으니까 그 김정은하고 만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걸 다 거기다 얘기를 했다고 보여요. 저 사람이 아직 김정은이가 말하지 못한 감춘 부분이 물론 있겠지. 그러나 그 감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까 정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저런 뚱딴이 같은 발표였으니까 지금 미국이 어떨까요? 아마 다시 물밑에 무슨 의사소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라면 너는 택도 없다, 만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오고 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CIA가 사람 표정이나 이런 것만 분석해도 행동만 분석해도 저 사람 의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보는 그런 전문가들인데 그런 최고 전문가가 김정은을 만나러 왔다 하면은 김정은이도 자기 속을 자기가 숨긴다고 숨기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걸 그 사람들 따라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사실 지금이라도 핵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정말 북한의 2,400만 백성을 살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에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 사람 나이가 이제 35살밖에 안 되는데 그거 결심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만일 폼페이오가 만나서 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해서 너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설득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발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기본이 기초가 있다면은 지금 이런 발표를 안 했을 건데 또 하나 의문되는 것은 그걸 지금까지 핵과 이 뭐의 경제 병진 노선을 한다고 벌써 5년 전부터 하고 헌법에도 다 그걸 집어넣고 다 하는데 그걸 배란간 180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백성들한테 약간의 그 완충기를 좀 두어서 조금 그 충격을 덜 할 수 있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는 제스처로 이번 걸 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위대한 승리를 했다. 병진 노선이 그걸 강조한 데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핵보유국이다. 근데 그거를 무슨 해설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는 등 뭐 트럼프도 자기 개인 트위터에다가 뭐 큰 진전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믿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걸 또 유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회장님들이랑 허허허 나는 이제 관대하다 그래 그래 뭐 네 원하는 대로 그래 하는데 밑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원래 그 북폭하기 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평화 제스처럼 뭐 네가 하자는 대로 다 나는 해줬다 뭐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거를 뭐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상황의 본질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이미 남북 간에 아주 그 분명한 평화 약속이 돼 있어요. 소위 1991년 그해 말에 12월 31일 날 남북 간에 그 뭡니까 이름이 타이틀이 긴 그 합의문이 있어요. 그 무슨 교류 협력 무슨 관한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협정이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남의 체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지 않고 불가침 남북 불가침 그리고 상호 교류 협정인가 뭐 이런 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게 평화 협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또 그해 또 한 것 중에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 해에 발효가 됐는데 그건 뭐 핵을 만들지도 않고 운반하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고 하여튼 재처리도 하지 않고 하여튼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그거만 합의를 지키면은 이미 평화는 뭐 되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사실상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인가 그거를 그 공개적으로 파괴 성명을 냈습니다. 그 합의는 이제 파기됐다. 그럼 그 파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거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무슨 그런 거 다 협정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25년간 또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그랬는데 그 지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저쪽에서 거짓말한 역사가 분명히 다 있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또 이것이 마치 새로운 진전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그 오도하는 이 저희가 뭐냐,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거 정말 개탄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것도 그거지만 그 최근에 F-15K가 한 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이제 순직했는데 그 연결식에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 한 명도 참석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보를 팔아먹은 정권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뭐 사람 중심이라 하는데 그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고 정말 김정은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보 없어졌죠. 예. 안보도 외교도 사실은 지금은 그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체제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각 시각에서 보면 지금 하는 애들 그 움직임이 그냥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토지도 무상 몰수하겠다 그러고 뭐 헌법에다가 우리나라 헌법을 뭐 사람 중심, 그 사람 중심 북한 헌법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헌법을 바꾸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 뭐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시간, 이미 절체절명 뭐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이번에 뭐 지방선거 하실 때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여기서 진짜 까딱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말씀 또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 한번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선 이 안보가 그 극도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피땀 흘려 가까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존중 법치주의라는 이 기본 가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쌓아온 이 대한민국, 이 공든탑이 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체제를 파괴하려고 그동안 휴전 이후 계속 그 전부터 계속 그 획책을 해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 세습 전체주의 그 세력에 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영합하고 있고 그 체제하고 같이 공존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러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김정은 세습 정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저항하고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잠자는 사람들이 잠이 깨야 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장시간 시청자 여러분,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